반갑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2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수선하죠.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지금 금, 은,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 코인 시장도 지금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을 워시로 지명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평가가 대부분 있고, 트럼프의 정책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이 됐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달러 약세,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자기하고 척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진 않았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워시를 지명했다는 얘기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저희 계산에, 요즘에 증시가 그러네요. 저희 계산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뭐 이란이 미사일 2,000발 준비해놨다, 자폭 드론 준비해놨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진시키고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글쎄요, 핵무장을 원하고 있고요. 이란은 핵무장을 하느니 전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사력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미국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길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군사력 전부를 이란에다 쏟아붓기는 어려울 테고, 또 그 다음에 중동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중동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번지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어수선한 장세이기도 하고요. 국내 증시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또 오늘도, 저점에서 떨어지는 거, 즉, 외국인들이 대놓고 지금 팔고 있는데 그 물량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또 다 받아버리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마지막 불꽃 랠리 같은 형태의 느낌들, 막 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지지선을 또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떨궈주는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계속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미국 증시 상황은 다우지수가 0.3, 나스닥은 0.9, S&P 500은 0.4 이렇게 떨어졌고요.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지수도 지금 한 4% 빠졌던가요? 3.8%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세배 추종하는 그 디렉시온 반도체인가요? 요거 세배 ETF가 무려 1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은 다 빠졌죠. 다 빠졌고 테슬라만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만 한 3%대 반등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위기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 연결된다 그러면 코인 시장 불안하죠. 금값 이상하지, 그다음에 중동 지역 이상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내용들 전제 조건 달아놓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뉴스 들어갑니다.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먼저 볼게요. 은 가격, 코인 모두 폭락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하고 알파벳,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고용보고서 잠깐 보고 갈게요.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ISM, 제조업 PMI 지표, 요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이죠? Tuesday, 화요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특이한 건 없어요. 그죠? 특이한 건 없고, 고용 변화가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긴 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여기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그냥 4.4%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나쁘게 나와버리면 이상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괜찮게 나오면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4.4%면 애매모호한 수치거든요. 아예 확 나빠져 버리면은 금리 인하라도 할 텐데 여기 요 상태 4.4면은 인하도 아니고 인상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고용 쪽에서는 근데 걱정했던 것만큼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서비스업 지표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지만 네, 특별하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벳, 아마존의 실적에 네, 주목해보자. 자, 비트코인은 주말에 8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이 차트 모양 보니까 비트코인 차트가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네. 한 차례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은 가격 같은 경우는 46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줬다. 케빈 워시발 위험 회피 심리 고조 속 빅테크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동시장의 전망을 두고 FOMC 참가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노동시장을 두고서 지표들은 점진적 완화 국면 이후 여건이 안정되고 있음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월러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이 0이었을 가능성이다. 근데 그건 아니죠? 네, 신규 고용이 0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완화,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기업들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려감이 있었던 만큼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얘네들의 실적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린다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예요. 자본 지출. 니네가 얼마나 많이 지출을 통해서 투자를 했느냐, 과연 그것이 수익성 연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수익성. 요거마저도 이상하게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네, 시장 분위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실적 결과 내놓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MD도 실적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실적에 의해서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보일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 머크, 암젠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실적을 내세운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글쎄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 여기도 써있네요.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 실적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원하는 만큼 안 오면 상당히 애매할 것이다. 또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네, 처벌.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근데 야 이번 분기에 뭐 100만원 벌 줄 알았는데 너 왜 50만원밖에 못 벌었냐?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애매하네요. 네. 근데 어쨌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인데, 그 다음 매파적인 성격을 보내왔기 때문에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은 가격은 30% 넘게 빠졌고, 골 때리네요. 네, 가상자산도 급락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개당 8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추가적으로 뭐 5만 달러까지 빠질 거란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시 지명자의 성향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지명자를 두고 확실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FOMC가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즉 워시를 지명을 했지만 네, 워시가 뒤통수를 친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는 아주 골치 아파지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워시 지명자가 매파적 이력에도 최근 금리 인하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글쎄요. 중간선거 이전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거는 근데 될 것 같긴 하죠. 중간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파월이 퇴임을 하고 나면은 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네, 그런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워시 지명자가 그간 연준을 비판한 데다가 의장도 결국 한 표의 투표권만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료 위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폭풍의 눈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불확실성 너무 싫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것. 야, 이 뭐 악재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시에 대한 부분 좀 볼까요? 네, 연준장 워시 지명에 금은 급락, 비트코인은 휘청. 휴, 네. 이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좀 식어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약간 조정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변동이 나타나니까 조금 애매하다. 이거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도 좀 있네요. 그죠? 약간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은은 27.7% 급락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금은 얼마나 내렸나요? 금도 9% 내렸군요. 와, 많이 내렸네요. 네. 금값 비쌀 때 파신 분들은 또, 네. 승리자인가요?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가죠. 네. 또 올라가긴 하는데, 단기적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좀 길게 갈 것인지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화. 요것도 있죠. 뭐 중동 지역에서 뭐 나오는 거, 계획은 대화하는 것이다. 네, 이란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네, 좀 타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양측 모두 군사적 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 있다. 자,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전개했다. 공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도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속전속결로 치고 빠지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란의 그 많은 미사일과 자폭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항공모함에 있는 무기로 다 막을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뭐 일단은 붙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것은 이제 코스피 5000에 대한 그런 포지션인데, 뉴스를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네, 코스피 5000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달성이 될 것이냐, 안착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뭐, AI, 뭐, 반도체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치들을 많이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이 내세우고 있고,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거겠죠.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네, 디램 가격이, 수출 가격이 한 달 사이 60%나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디램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다. 뭐 그런 쪽으로 나오겠죠. 네, 코스피 7,000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적립금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 뭐 개인들 계속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네, 와.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포인트겠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호재도 나왔다가 악재도 나왔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죠. 네, 자, 5000p 천스닥 안착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뭐 이거 우리나라 지표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이 코스피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등 정책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기업들의 실적, 이 두 가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이 증시의 어떤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난다거나 해외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폭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지를 좀 해주거나 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이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이제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열심히 쏟아내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개인들이 그거 다 받아버리면 주가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뭐 지난 주말처럼 이제 막 조 단위로 막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조금 이상한데 느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자들이 배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도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 쪽에 들어가는 자금들도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기대감도 있겠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저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이 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 매수 대응이 나설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할 생각이라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된다. 주가 흐름이 다시 안정화되는 것 같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또 투자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위험 관리는 항상 위험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하나만 더 봐볼까요? 세금을 깎아줘도 안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학개미들, 즉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양도세 없애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안 갈래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세금 혜택을 위해서 즉시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절세 효과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즉 절세 효과 뭐 한 500만 원 절세돼. 근데 난 이걸로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절세고 나버리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일단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오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대형주만 매달리는 건 아니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꼭 그렇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ETF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형주가 아닌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보다도 미국장에 더 큰 시장에서 놀겠다. 큰 물에서 놀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ETF를 할 거면 국장 ETF보다 미국 ETF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정책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집중돼서 주가가 연동돼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불안정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뭐 특정 종목에 대한 포지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매력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투자 매력도 그 자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야 지금 살려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은 특정 종목만 또 특정 정책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라도 그럼 살까 봤는데 너무 올랐어. 아,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특정 종목만 올라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주력이 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특정 종목에만 딱 매수가 몰려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오징어가 돼가지고 그냥 느글느글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없으면 계좌가 수익이 안 나고 막 그런 거 포모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속편하게 원래 하던 거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서학개미 즉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장에 대한 매력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겠죠. 매력적이거나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근데 지금은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증시가 5,000포인트가 돌파해서 와우 박수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들만의 파티가 되는 거죠.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장이 생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서학개미들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활발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금 저렇게 어설프게 깎아줘서는 서학개미들 오지 않겠죠. 보다 확실한 당근을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당근이 뭘까?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약간 조금 지켜보자라는 느낌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지켜보자. 좀 불안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면 월요일 날은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따지죠. 특히나 이렇게 시작하는 처음 단계 이럴 때는요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주가 떨어지면 그냥 더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화력이 어느 정도까지 뭉쳐서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이 일단은 처음에 결정이 될 것 같고 장중의 변동성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악재와 호재가 약간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악재가 슬슬 많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나 시장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우리 9시부터 무방이 진행되니까요. 9시 무방에서 시장 상황 보면서 같이 전략을 또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9시 무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